큰 며느리는 조금 더 내는 게 당연하지 않아? 네 남편 월급도 내 손으로 키운 건데.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애들 결혼 준비하고 저희 노후도 생각해야 해요. 옳게 큰 집이 채면 좀 세워줘야지.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형수님, 저희는 진짜 형편이 어려워요. 형님네가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제는 우리도 우리 집 생각 좀 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똑같이 내는 게 맞아요. 당장 나가. 내가 장남이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저도 제 엄마 딸이고 싶어요. 20년 넘게 참았어요. 20해가 넘도록 연말이면 우리는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냈어요. 형님네가 50만 원 낼 때 우리는 100만 원을, 시동생네가 30만 원 낼 때 우리는 100만 원을 냈죠. 큰아들은 그래야지. 그 한마디에 남편도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 25년 동안 2천만 원을 더 낸 거예요. 2천만 원이면 제 친정엄마 병원비를 몇 년이고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허리 수술을 하시고도 혼자 시골에서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 엄마. 난 됐다. 너희 시어머니나 잘 챙겨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올해는 달라지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제 엄마도 챙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를 꺼낸 순간 가족 모임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뜻밖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년 넘게 큰 며느리로 참고 살던 한 여자가 올해 연말 처음으로 시댁에 맞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연말 보너스를 받는 날이면 남편은 봉투를 슬쩍 제 앞에 올려놓곤 했어요. 당신 올해도 고생 많았어. 우리 얼마 드릴까, 어머니께? 우리는 늘 같은 대화를 나눴죠. 시누이 형님네, 서방님네가 얼마씩 낸다는 얘기를 들으면 남편은 조용히 말하곤 했어요. 우리 형편이 그래도 좀 낫잖아. 조금 더 보태자, 응? 사실 예전엔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어렸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우리가 더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매년 조금씩 더 내다 보니 어느새 큰아들 집은 늘 이 정도는 낸다는 게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큰딸 소윤이가 결혼을 준비하는 눈치를 보이고 작은 딸 할인이도 자취를 하고 싶다면서 살림을 따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집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그 한마디가 올해 연말 이야기를 바꾸는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요양보조 일을 마치고 동료 혜진이와 커피를 마셨어요. 선영아, 너 또 올해도 많이 낼 거야? 작년에 얼마 냈더라? 100만 원? 혜진이는 제 사정을 잘 아는 유일한 친구예요. 같은 일을 하니까 서로 월급이 얼마인지도 다 알고 있죠. 응, 작년엔 100만 원 냈어. 형님네는 50, 서방님네는 30 이렇게 냈는데. 야, 그럼 너희만 2배 이상 내는 거잖아. 그게 몇 년째야? 혜진이가 커피 잔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20해 넘었지 뭐. 미쳤네, 진짜. 계산해봤어? 20해면 얼마야? 1,000만 원은 넘게 더 낸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00만 원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혜진이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큰 집이니까. 큰 집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도 누군가의 딸이고 너희 친정엄마도 계시잖아. 올해는 내 엄마한테도 좀 드려봐. 혜진이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콕 찔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김만석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사모님, 연말이라 바쁘시죠? 시댁 용돈 준비하시느라. 네, 사장님, 요즘 연말 보너스 나오면 다들 부모님께 얼마나 드려요? 김 사장님이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엔 형편대로 들쭉날쭉이죠. 근데 사모님네는 늘 넉넉하게 들이시잖아요. 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큰 며느리라는 게 참 무겁네요.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요즘 큰 며느리들 다 그래요. 혼자 다 짊어지는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 올해는 좀 달라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올해는 제 친정 엄마도 좀 챙기고 싶어서요. 김 사장님이 잠시 말없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셔야죠. 시어머니만 보고 사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내 엄마는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친정엄마가 생각났어요. 허리 수술을 하시고도 시골에서 혼자 농사 비슷한 일거리로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 분이죠. 엄마, 연말에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며칠 전 전화해서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난 됐다. 너희 시어머니나 잘 챙겨드려라. 나는 목도리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몇 년째 어머니께는 연말 용돈을 100만 원씩 준비하면서도 정작 엄마께는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이라고만 말해왔거든요. 그 생각이 미치자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나는 왜 늘 한쪽만 더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무장갑을 벗고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 작은 딸 하린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올해는 외할머니 선물도 하나 해요. 안 그러면 나 계속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신우이 형님이 만든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미자 형님이 올해 연말 용돈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할까? 엄마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 곧바로 서방님이 답장을 올렸어요. 형님네가 기준 잡아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출게요. 그 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형님네가 기준이라는 말이 결국 우리 집이 조금 더 낸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뒤 형님이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옳게 요즘도 월급 꼬박꼬박 잘 들어오지? 큰아들 집이 조금 넉넉하게 내줘야 체면이 서지 않아? 말끝을 부드럽게 돌렸지만 속뜻은 뻔했어요. 네 형님,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조금 떨렸어요. 올해는 정말 그렇게 쉽게 내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 혜진이가 김밥을 먹다 말고 제게 물었어요. 선영아, 어제 말한 거 생각해 봤어? 올해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해보라니까. 근데 혜진아 어머니가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늘 우리가 많이 냈잖아. 혜진이가 김밥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네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줘서 그게 당연해진 거라고. 사람은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선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 작년에 100만 원 냈잖아. 누나네랑 시동생네는 얼마씩 냈는데? 형님은 50, 서방님네는 30. 봐봐. 너네만 2배야, 2배. 그게 공평해? 형편이 어려우면 모를까. 시동생네 작년에 신차 뽑았다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신차? 언제?
너 몰랐어? 네 동서가 SNS에 올렸던데. 새 차 뽑고 좋아하던데? 혜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SNS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동서가 새 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게시일은 지난달이었죠. 형편이 어렵다면서 차는 새로 뽑았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는 10년 된 중고차를 아껴 타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녁 무렵 김 사장님 슈퍼에 들렀는데 마침 동서가 장을 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형님, 여기서 뵙네요. 동서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동서. 장 보러 왔어? 네, 명절 준비도 해야 하고요. 형님도요? 응, 나도 좀. 그때 김 사장님이 계산대에서 말했어요. 동서님 요새 좋으신가 봐요? 차도 바꾸시고 가방도 새로 장만하시고. 동서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그냥 할부로 하나씩 장만한 거예요. 형님, 근데 올해 연말 용돈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새 차 명품 가방을 사면서도 연말 용돈은 여전히 적게 내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서방님네 차 바꿨대요. 그것도 새 차로. 응? 진우가? 형편 어렵다면서? 저도 오늘 알았어요. 동서 SNS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가 조금 더 내는 게. 여보, 근데 우리는요? 우리 소윤이 결혼 준비는요? 우리 노후 준비는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 오늘 왜 그래? 미안해요. 근데 정말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누나랑 진우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날 밤 단체 대화방에 남편이 메시지를 올렸어요. 누나, 진우야. 올해 용돈 얘기 한번 만나서 하자. 우리 집도 사정이 있어서 작년이랑은 좀 달라질 것 같아. 잠시 후 형님이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일 있니? 진수야, 내가 장남인데 갑자기 왜 그래? 형, 혹시 사업 안 좋으신 거예요? 남편은 답장을 쓰다 말고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내가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어머니 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족 모임을 이틀 앞두고 저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살아. 약 먹으면서 버티지 뭐. 너는 잘 지내냐? 네, 엄마. 그런데 병원은 잘 다니세요? 전화 너머로 엄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병원이 무슨 동네 의원에서 약이나 타먹지. 큰 병원은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 허리 수술하셨는데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너나 시어머니 잘 모셔라. 연말에 또 용돈 드려야 할 텐데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엄마 올해는 엄마한테도 제가 좀 드릴게요. 야, 됐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시댁에서 큰 며느리 노릇하느라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큰딸 소윤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다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외할머니 생각하다가. 소윤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또 외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엄마, 올해는 외할머니한테도 좀 드려요. 저 결혼 자금 조금 늦춰도 돼요. 소윤아,
너 결혼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드는데. 엄마, 전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외할머니 못 챙기셔서 우시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요. 할머니 댁에는 매년 100만 원씩 드리잖아요. 외할머니한테는 왜 못 드려요? 소윤이 말이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게 우리 형편이. 엄마 아빠 상여금 얼마 받으시는데요? 그리고 고모네, 작은아버지네는 얼마씩 내는데요? 고모네는 50, 작은아버지네는 30 정도. 그럼 우리만 100만 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집이 재벌이에요? 소윤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윤아, 목소리 좀. 엄마, 제가 작년에 몰래 계산해 봤어요. 엄마가 시집 온 지 25해잖아요. 매년 평균 50만 원씩만 더 냈어도 1250만 원이에요. 근데 최근 10년은 100만 원 가까이 더 냈잖아요. 그럼 총 2천만 원은 더 내신 거예요. 2천만 원이라는 말에 숨이 막혔어요. 소윤아, 그렇게까지 계산하면. 왜요? 2천만 원이면 외할머니 병원비 몇 년치예요. 외할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때 작은 딸 할인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 저도 외할머니 뵐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외할머니는 우리한테 미안하다고만 하시잖아요. 할인아, 엄마, 이번에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 있어요. 그거라도 외할머니한테 드려요. 엄마가 못 드리면 제가 드릴게요. 두 딸의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혜진이와 점심을 먹는데 제가 울먹이자 혜진이가 물었어요. 선영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진아, 나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닐까? 어머니한테 적게 드리고 싶다는 게. 야, 그게 이기적인 거야? 너 미쳤어? 너 친정엄마는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시잖아. 근데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혜진이가 숟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선영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20년 넘게 산 거야. 근데 인정받았어? 당연하게 여기기만 하잖아. 그래도, 야, 네 엄마는? 네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네 엄마도 딸이 효도해 주길 바라실 텐데 딸은 맨날 시댁 눈치만 보고 있잖아. 혜진이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선영아, 이번 모임에서 네 마음 제대로 전해. 안 그러면 너 평생 후회해. 그리고 네 친정엄마도 이번에 꼭 챙겨드려.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슈퍼에 들렀는데 김 사장님이 물었어요. 사모님, 요새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연말이라 정신없어서요. 사모님, 제가 장사하면서 보니까요. 큰 며느리들 다 똑같아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다가 나중에 속병 나요. 사장님도 큰아들이세요? 네, 저도 장남이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똑똑해요. 처음부터 동생들이랑 똑같이 내자고 했거든요. 덕분에 우리 집안이 편해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이 중요해요.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나중에 바꾸기 힘들거든요. 사모님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세요. 김 사장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어머니 댁에서 제대로 말씀드려요. 올해부터는 형제들이 똑같이 내자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당신이? 네, 제가 할게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 엄마도 챙기고 싶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고마워. 사실 나도 미안했어. 당신 친정 생각하면서도 늘 우리 집만 챙겼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다음 날 남편이 상여금을 받았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쑥스러운 얼굴로 웃었어요. 당신 올해도 고생 많았어. 우리 얼마 드릴까 어머니께? 늘 하던 대화였는데 올해는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여보, 올해는 작년보다 줄이면 안 될까요? 애들도 크고 우리도 이제 준비 좀 해야 하잖아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제 표정을 봤어요. 친정에도 조금은 드리고 싶지? 그 질문에 눈물이 왈칵 올라올 뻔했어요. 여보,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 알고는 있었어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모른 척한 거지 당신도 누군가의 딸인데.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형님이랑 서방님은요? 남편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내가 딸들 키우면서 알았어. 딸 가진 부모 마음이 어떤지. 장모님이 당신한테 괜찮다고 하셔도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하실까. 여보,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당신 마음이 이해가 돼. 미안해,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 눈가에도 붉은 기가 돌았어요. 당신, 내일 가서 내가 말할게. 형제들이 똑같이 내자고. 그게 맞는 거야. 그때 큰딸 소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제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고모랑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그럼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내 엄마가 20년 넘게 참았는데. 소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하실 거예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작은 딸 하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외할머니한테 드릴 거 우리가 같이 준비해요. 이번엔 제대로 챙겨드려요. 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서랍에서 낡은 봉투 몇 개를 꺼냈어요. 이거 당신이 기록해둔 거잖아. 우리가 매년 얼마씩 드렸는지. 깜빡 잊고 있던 작은 메모들이 봉투 안에서 나왔어요. 2015년 연말 우리 70, 형님네 30, 서방님네 20. 2018년 연말 우리 80, 형님네 40, 서방님네 30. 2023년 연말 우리 100, 형님네 50, 서방님네 30. 몇 년치를 쭉 훑어보니 우리가 다른 집보다 늘 2배 정도는 더 보탰다는 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보, 이거 보세요. 우리만 계속 이렇게 냈어요.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충 계산해도 2천만 원은 더 낸 것 같은데. 2천만 원이요? 응. 평균적으로 매년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더 냈으니까. 25년이면 그 정도 되지. 숨이 막혔어요. 2천만 원이면 엄마 병원비를 몇 년이고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바보같이 산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가 큰 집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이젠 달라져야 해. 당신 말이 맞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가서 내가 먼저 말 꺼낼게. 누나도 진우도 이제 이해해줘야 해.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우리 가족 챙길 권리 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어요.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니 남편이 벌써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여보, 못 잤어요? 응, 긴장돼서. 누나한테 이런 말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거든.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아침을 먹는데 두 딸이 나란히 앉아 말했어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엄마, 외할머니한테 드릴 선물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해뒀어요. 따뜻한 전기장판이요. 엄마가 오늘 잘 마무리하시면 같이 보내요. 딸들의 배려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당신 준비됐어? 내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번엔 내가 당신 편이야. 남편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혹시 누나나 진우가 반발하면 내가 다 말할 테니까 당신은 뒤에서만 있어. 여보, 괜찮아요. 저도 할 말 할게요. 당신이? 네, 이번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20년 넘게 참았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 정말 달라졌네. 네,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만 하고 싶지 않아요. 드디어 어머니 댁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어머니 댁 거실에는 벌써 형님과 서방님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올게. 왔어? 형님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어서 오세요. 서방님도 인사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동서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지난번 본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고요. 형님, 오셨어요? 제가 과일 깎고 있어요. 응, 동서. 고마워.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다 왔구나. 앉아라, 앉아. 어머니 표정도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어요. 남편이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나 봐요.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수야, 무슨 일인데 우리 다 모이자고 했니? 연말 바쁜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진우야. 오늘 용돈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용돈? 그거야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아? 서방님이 편안하게 말했어요. 그게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해서. 남편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형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달라지긴 뭘 달라져? 진수야,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아니면 사업이 안 좋아? 아니에요, 누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제가 나섰어요. 형님, 서방님. 올해부터는 형제들이 똑같이 내면 어떨까 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형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옳게 무슨 소리야? 똑같이? 네, 똑같이요. 셋이서 똑같은 금액으로요. 옳게. 큰 집이 좀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랬잖아. 형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방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저희는 애들 둘 대학 보내느라 힘들어요. 서방님, 우리도 큰딸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도 독립하려고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동서가 과일 접시를 들고 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저희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요. 형님네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가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동서, 그런데 지난달에 새 차 바꾼 거 맞지? 동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SNS에 올라와 있던데. 새 차. 그리고 오늘 손목에 차신 시계도 새 것 같은데. 서방님이 황급히 말했어요. 형수님, 그건 할부로 산 거예요. 할부. 할부로 차를 사실 여유는 있으시면서 어머니 용돈은 형편 어렵다고 적게 내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옳게. 지금 동생네 집안 사정 캐는 거야? 그게 큰 며느리가 할 짓이야? 형님, 저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만 매년 2배씩 내는 게 맞나요? 큰 집이 좀 더 내는 게 당연하잖아. 왜요? 왜 당연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그만들 해라. 큰애야, 네가 왜 이래? 그동안 잘하다가. 어머니, 저는 그동안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누나, 진우야. 우리 집도 이제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서랍에서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낸 금액이에요. 누나네, 진우네가 낸 것보다 매년 평균 60만 원씩 더 냈어요. 10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뭐야, 그걸 일일이 기록했어? 형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기록했어요. 그리고 25년 전부터 계산하면 우리가 더 낸 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 서방님이 놀라 되물었어요. 네, 2천만 원요. 그 돈이면 장모님 병원비 몇 년치예요.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허리 수술하시고도 병원을 제대로 못 다니세요. 돈이 없어서요. 저는 그 사실 알면서도 어머니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어요. 제 엄마한테는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면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형님, 서방님.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제 엄마도 챙기고 싶어요.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깊이 쉬셨어요. 그래, 내가 너무 큰애한테만 기댄 거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곧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래도 큰애야, 큰 집이 좀 더 내는 게 우리 집안 법도 아니었니? 너 시집 올 때부터 그랬잖아. 어머니, 그게 언제 얘긴데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야, 진수야. 너 장남 맞아? 장남이 이렇게 동생들 앞에서 돈 타령하는 거 처음 봐. 누나, 나도 참았어. 20년 넘게. 근데 내 아내가 울면서 친정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서 엄마 용돈 줄이겠다고? 아니, 똑같이 내자는 거야. 형제가 셋인데 왜 우리만 2배씩 내야 해? 서방님이 끼어들었어요. 형, 그래도 형은 월급이 저희보다 많이 받으시잖아요. 진우야, 너 차 바꿨지? 새 차로. 그게 형편 어려운 사람이 할 짓이야? 남편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건 회사 차량 지원받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재수 씨 SNS에 내 차라고 올라와 있더라. 서방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님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지금 동생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야? 진수야, 너 오늘 이상하다. 올케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누나, 내 아내 탓하지 마. 이건 내 결정이야. 그때 어머니가 식탁을 탁 치셨어요. 그만들 해. 큰애야, 내가 그동안 잘해줬으니까 내가 내 집이 좀 여유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어머니, 저는 여유 없어요. 저희 집도 빠듯해요. 빠듯하긴. 내 남편 월급 나도 안다. 인쇄회사 관리직이면 괜찮게 받잖아.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그래도 애들 결혼 자금,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그건 진훈애도 마찬가지야. 애들 둘 대학 보내는데 얼마나 드는데. 형님이 거들었어요. 올케, 오늘 왜 이렇게 나와? 그동안 착하던 애가. 누가 꼬드긴 거야? 아무도 안 꼬드겼어요. 제 마음이에요. 큰 며느리가 집안 살림 좀 더 떠받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엄마도 그렇게 사셨잖아. 형님은 시집가서 그렇게 사셨어요? 형님도 큰 며느리로 사셨나요? 제 말에 형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동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동서, 형편 어려우면 명품 가방은 왜 사? 오늘 그거 새 거 아냐? 동서가 가방을 슬쩍 뒤로 숨겼어요. 이건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작년 겨울에도 똑같이 말했지. 그것도 친구 선물이라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방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형수님, 지금 우리 집안일 캐는 거예요? 아니요, 서방님.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형편 어렵다고 하면서 차 바꾸고 명품 사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됐다. 큰애야, 네가 오늘 나한테 실망이다. 네가 이럴 줄 몰랐어. 어머니,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더 못 봐. 너희 오늘 집에 가라. 당장. 어머니가 손으로 문을 가리키셨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라니까. 장남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진수야, 오늘 네가 선 넘었다. 엄마한테 사과해. 누나, 나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집도 힘들다고 말한 게 잘못이야? 큰아들이 그런 소리를 가면 되냐고.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이만 가볼게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도 제 엄마한테 올해는 제대로 용돈 드리고 싶어요. 20년 넘게 참았어요. 이번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 집안에서 네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봐라. 어머니 말씀처럼 보이면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제 엄마 딸이고 싶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누나, 진우야. 우리 오늘 이만 갈게요. 며칠 지나면 다들 생각 정리되실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다.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으셨어요. 형님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옳게, 오늘 네가 한 짓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요, 형님. 전 오늘 제대로 말했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야, 당신 잘했어. 나도 속이 시원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화나셔서 어떡하죠?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집에 돌아오니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소유나 할머니가 화나셔서 우리 쫓아내셨어. 잘하셨어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딸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머니 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형님도 서방님도 연락이 없었죠. 가족 단체방은 그날 이후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요양보조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영아, 괜찮아? 혜진이가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응, 그냥 어머니가 너무 화나셔서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야, 너 잘못 없어. 당당해.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혜진아, 가족이 이렇게 틀어지면 원래 변화는 아프잖아. 근데 안 아프면 변하지도 않아. 혜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 서방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형, 저 할 말이 있어서요. 형수님도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 내일 시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서방님 댁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동서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형님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서방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도 표정이 무거웠어요. 형수님. 앉으세요. 우리가 앉자 서방님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형, 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진우야. 나도 감정적이었어. 아니에요, 형. 형 말씀이 다 맞았어요. 서방님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실은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동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거짓말했어요. 저희도 형님네만큼 여유 있었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서방님이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형, 이거 보세요. 저희 작년 연봉이에요. 형이랑 비슷해요. 배송일은 힘들지만 돈은 괜찮게 벌거든요. 그럼 그동안 형편 어렵다고 한 건 그냥 편하려고 한 거였어요. 형님네가 더 내주시니까 저희는 적게 내도 되잖아요. 서방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형수님이 말씀하신 차도 맞아요. 회사 차량 지원 아니에요. 제가 할부로 산 거 맞아요. 할부지만 여유 있으니까 산 거죠. 동서가 덧붙였어요. 가방도요, 제가 산 거 맞아요. 형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그러셨어요? 형수님, 저희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 어릴 때는요. 그때 형님네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응, 그때는 당연한 거였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형님네가 더 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편하게 적게 내고 서방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형, 제가 진짜 못된 놈이에요. 형님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형수님이 친정 못 챙기는 것도요. 서방님, 형수님, 그날 형수님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 머리에서 안 떠나요. 형수님도 누군가의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도요, 형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형님이 저희 때문에 친정 어머니도 못 챙기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동서 괜찮아. 나도 내 마음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서방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우야,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형, 저희 올해부터 형님네랑 똑같이 낼게요. 아니, 그동안 적게 낸 거 생각하면 저희가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똑같이만 하자. 그걸 바랐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동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화나셔 있나요? 응, 연락이 없어. 그리고 고모님도 계속 할머니 편을 들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 서방님이 말했어요. 형, 제가 내일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형님네한테 너무 기댔다고요. 진우야. 형,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 때문에 형님네가 고생하신 건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진우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솔직히 놀랐어. 저도요, 동서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문제야. 어머니가 화가 아직 안 풀리셨잖아. 여보,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남편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형님이었어요. 진수야. 네, 누나. 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누나 뭐라고요?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진수야, 나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그날 너무 심했어.
형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누나, 야, 진우가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자기네가 사실 형편 괜찮았는데 거짓말했다고. 너희한테 너무 기댔다고. 아, 진우가 누나한테도 말했구나. 그래. 그 얘기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 너희가 20년 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옳게 듣고 있어? 네, 형님. 야, 옳게. 내가 미안해. 나도 큰 며느리 생활 해봤으니까 알아. 옳게가 얼마나 참았을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형님, 나는 시집가서 운 좋게 남편이 막내였어. 근데 옳게는 장남한테 시집왔잖아. 옳게가 나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야. 형님,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해. 나도 엄마 편만 들었어. 큰아들 집이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옳게 친정어머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형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옳게, 친정어머니 올해는 제대로 챙겨드려. 알았지? 네, 형님. 그리고 진수야, 엄마한테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 근데 엄마가 아직 화 많이 나셔 있어. 누나, 괜찮아. 천천히 풀리겠지. 전화를 끊고 남편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형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누나가 변한 것 같아. 이제 어머니만 남았네요. 응, 어머니가 제일 어려울 거야. 사흘 후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수야, 내일 엄마 댁에 와봐. 엄마가 너희 보시겠대. 정말요, 누나? 응. 근데 각오는 해. 엄마가 아직 많이 서운해 하세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딸들도 함께 갔어요. 소윤이와 하린이가 말했거든요. 엄마, 우리도 같이 가요. 할머니한테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거실에는 형님과 서방님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앉아라. 우리는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큰애야. 네, 어머니.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자한테도 들었고 진우한테도 들었어.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큰애야,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이 어려웠잖니.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너희 남매 키우시고. 네. 그래서 내가 네가 좀 외로울까 봐. 의지할 데 없을까 봐. 내가 더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네가 잘해주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나 봐. 네가 우리 집을 떠받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큰 며느리라고 해서 더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큰애야, 네 엄마. 네 친정어머니 말이야. 네. 네 엄마가 허리 수술하셨다며? 그것도 몇 년 전에? 네, 어머니. 나는 왜 몰랐을까?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 했나 봐. 네가 우리 집만 챙기느라 네 친정은 못 챙기는 거.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도 누군가의 딸인데. 네 엄마도 딸이 효도해 주길 바라실 텐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큰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한테만 기댔구나. 어머니,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올해는 아니,
이제부터는 네 엄마 먼저 챙겨라. 알았지? 어머니 감사해요. 소윤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걱정 많으셨어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께 용돈 드리느라 외할머니는 못 챙기셨거든요. 소윤아 그랬구나. 할머니가 몰랐네. 할인이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당당하게 외할머니도 챙기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셋이 똑같이 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공평하지. 서방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형님네한테 너무 기댔어요. 죄송해요. 동서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깊이 쉬셨어요. 다들 이제부터라도 서로 생각하면서 살자. 형제끼리 으르렁거리면 뭐하냐?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이제 마음 편해? 내 한결 가벼워요. 당신 엄마한테 용돈 얼마 드릴까? 100만 원요. 그동안 못 드린 마음까지 담아서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전기장판도 같이 보내고. 딸들이 뒷자리에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편지도 같이 써요. 외할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고마워. 소윤아, 할인아. 며칠 후 친정엄마께 택배를 보냈어요. 전기장판과 용돈, 그리고 딸들이 쓴 편지까지. 다음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뭐니? 돈이 이렇게 많아. 엄마, 그동안 못 드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매년 챙겨드릴게요. 야, 너 시댁에서 괜찮겠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안 들었니? 엄마, 이젠 괜찮아요. 어머니가 오히려 엄마 먼저 챙기라고 하셨어요. 정말? 네 시어머니가? 네, 엄마. 이제 저도 당당하게 엄마 딸 노릇할게요. 전화 너머로 엄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우리 딸. 엄마가 너무 고맙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맞아요, 여보. 이제는 우리 집도 우리가 챙기고 양쪽 부모님도 공평하게 챙기는 거죠. 소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결혼하면 엄마처럼은 안 살 거예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래, 소윤아. 넌 내 인생 당당하게 살아. 할인이도 말했어요.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용기 내서 말씀하신 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연말이 되었어요. 올해는 형제들이 모두 똑같은 금액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각자 50만 원씩.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야. 셋이 똑같이. 고맙다, 얘들아. 그리고 저는 친정 엄마께도 50만 원을 드렸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올해 연말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연말이면 누군가에게 더 많이, 더 열심히 줘야만 제 자리가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지. 그 말 한마디에 20년 넘게 제 마음을 뒤로 미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효도도 나의 인생도 한쪽으로만 쏟으면 언젠가는 기울어진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조용히 인정해주는 연말. 올해는 그게 무엇보다도 고마운 선물이었어요. 더 이상 큰 집이니까 장남이니까라는 말에 제 마음을 가두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제 친정엄마도 챙기고 우리 가족의 미래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용기 하나가
우리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시어머니도 형님도 시동생네도 이제는 이해해 주셨어요. 가족이란 누군가 혼자 희생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거요. 당신도 올 연말엔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지 않은가? 나는 내 마음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 마음도 꼭 한 번은 먼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큰 며느리도 장남도 마지도 모두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 소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올해 연말만큼은 당당하게, 공평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